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면접에 관한 궁금증을 쌤들에게 물어봐. 면접 샘물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느 기업이나 스태프 직군이 있죠. 오늘은 사무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면접 샘물 4강은 사무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윤희 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된 이윤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직군, 우리가 행정 분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사무행정 분야 지원자가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질문 좀 선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네.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5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네. 질문 리스트 볼게요. 자,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전공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관련 자격증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직군 통합 채용 시에 특정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 있었고요. 입사 후에 대학원 간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있었고요. 고시 준비 오래 해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어필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사무 직무, 그다음에 사무 행정 분야라고 하는 직군은요. 이 직무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직무입니다. 전공 무관에 해당되는 직무인데요. 개중에는 기업에서 상경 계열 직원, 그 전공자들을 조금 우대해주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전공 무관으로 많이 열린 채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잘 어필해야 되는지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무로 지원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경영 지원 직군이거든요. 스태프 직군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경영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지원 부서다 보니까 경영 일반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상경 계열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꼭 그분들만 우대를 받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회계 이런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관련 분야의 지식은 일단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직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한 지식, 관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야의 지식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로 넘어가서요. 사무 행정 분야에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서를 좀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엑셀이라고 하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워드 프로세스 한글 이런 프로그램 PPT, 자료 발표, 보고서 작성 이런 프로그램을 좀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데 자격증 취득이 안 되더라도 그런 활용하신 경험이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잘 어필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자료 관리 능력, 어떤 수리적인 사고라든지 데이터 관리 능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나 수리 능력을 가지고 어필을 하실 수 있다면 좀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인데요. 태도는 어떤 직무든지 세밀한 일 처리를 원하지 않는 부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강점이 된다라는 거 어필해 주시면 되고요. 계획성, 시간 관리, 그다음에 협력적인 태도, 협업하는 부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공이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 경험이에요. 그렇죠? 일 경험을 우선으로 잘 해주시면 되는데 꼭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험을 잘 어필하면 된다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무직이 아니더라도 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교육학 전공인데 그렇게 오래 준비하다가 갑자기 사무직으로 이제 바꿔서 지원하려고 하니까 관련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그 친구는 학창 시절에 뭐 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학원 강사의 경험도 있었고요. 혹은 뭐 방과 후 교사 이런 경험들, 교육을 중심으로 했던 경험들 뿐이더라고요. 근데 단편적으로 보면 그 교육이라는 업무가 사무직과는 연결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를 경험으로 쌓았던 친구를 보면요. 학원 강사를 하면서 그 강의를 했겠지만 강의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들어봤더니요. 교육 물품을 관리하기도 했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학부모님을 대동해서 상담을 오기도 하고요. 전화 응대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친구는 또 교재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특별하게 교재를 또 제작해 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혹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홍보 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었더라고요. 특히 블로그를 또 운영하면서 모집 기간이 되면 글을 작성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사무직과 굉장히 밀접한 경험들을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무직과 관련된 필요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연결시키면요.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어필하시면서 뭐 학부모와 학생과 소통했던 경험을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유연성이나 창의성 부분에서도 마케팅이나 홍보 경험들 그리고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커리큘럼 작성 뭐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문서를 다뤘던 경험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더 파헤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사무직과 관련된 경험들을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직군보다도 가장 많이 연결할 수 있는 파트가 이 네. 사무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고민 풀어볼게요. 네,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거예요. 네, 사무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말 좋겠지만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하는 고민이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경험을 정리해 볼게요. 자, 자격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때 첫 번째 경험. 네, 학교에서 축제를 내가 하는데 행사를 진행해 본 경험, 기획해 본 경험 또는 봉사활동을 기획했던 경험이라든지 SNS를 좀 내가 활동했거나 서포터즈 활동을 해봤던 경험 그 다음에 프로모션을 내가 기획을 했거나 실제로 그 업무 현장에서 일해봤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텐데요. 사무 많은 그 분야에서도 특히 기획부서 혹은 홍보부서와 관련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직무를 좀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경험들을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경험 우리가 좀 본다면 동아리 내가 총무 경험이 있다 혹은 소모임에서 회계를 주로 내가 도맡아서 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일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그걸 그 멤버들 중에서는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을 거예요. 혹은 그냥 지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역량을 쌓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계산이나 기록을 했다거나 자료, 데이터 이런 것들 좀 관리했던 경험,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간혹 모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기업 분석 내가 꼭 가야 되는 회사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하면서 내가 뭐 10개, 20개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하신다면 그 직무 중에서도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직무로 좀 내가 연결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를 좀 볼게요. 세 번째 경험은 물품을 구매했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사무 직군 내에서도 구매라는 총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물품, 내가 그냥 개인적인 쇼핑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에 맞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내가 잘 산 경험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경험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개인이어도 상관없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거나 나중에 이제 구매 직무를 담당할 때
바이어 상대하거나 업체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판매나 해외 물품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정리해 보시고 창고나 자재 재고 관리 이런 경험들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총무나 구매 분야로 직무 경험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경험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내세우고 싶은 경험을 찾았다면 이제 맞아요. 면접에서 어필하셔야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킬러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등장하자마자 경쟁 상품 대비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그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면접에서 그 면접관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면접에서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리더십 캠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면접에서 어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 스토리를 정리해 보셔야 되겠죠. 자, 리더십 캠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간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어학 성적과 학과 성적이 주요한 선발 요인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타학교 학생들하고 교류하면서 팀장의 역할을 도맡아 했었고 팀별 성과물에서 이제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활동하면서 갈등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이 면접관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조직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네. 혹은 장단점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꼭 이 리더십 캠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장점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이 되겠죠. 혹은 조직 경험 있습니까? 네, 제가 했던 리더십 캠프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하시면서 조직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살면서 가장 힘든 적 있었나요? 네, 저는 리더십 캠프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면서 갈등 경험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스토리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킬러 컨텐츠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내 신문사 편집장 혹은 서포터즈, 공모전, 학생회, 교환학생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나열식으로 뭔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 두시고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걸 갖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네, 직군 통합 채용 시 특정 직무를 말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 이렇게 직군 통합 채용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직렬별로 채용을 하거나 직군별로 채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일단 사무행정 분야의 어떤 부서들, 직무를 조금 나눠볼게요. 기획이랑 홍보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랑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와 재무가 있고, 총무와 법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총무와 법무를 한 팀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재무를 한 팀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인사 교육을 한 팀에서 할 수도 있고, 기획 홍보를 한 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어떤 조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직무기술서라든지 이런 채용 공고를 좀 잘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무직으로 직무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무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선택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자, 요거는 지금 만약에 내가 고급 자격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 같이 뭔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이 되는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고급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무 영역이 크니까 어떤 업무를 맡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만약에 잘하는 게 딱히 없다면 그 중에서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하나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관련된 경험과 함께. 그 다음에 연달아서 나오는 질문이 이게 있거든요. 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내가 저는 교육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 업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저는 꼭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배정이 된다면 인사팀에 꼭 항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혹은 결국 꼭 교육을 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경험이 저보다 많고 전문가이신 면접관님께서 제 역량이 교육 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에 더 적합한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그 판단을 믿고 제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직무라면 어떤 업무라도 골고루 다 이해를 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후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교육 쪽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잘 어필을 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이 대답을 잘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꼬리 질문이 이어질 때 또 네. 우리가 말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네. 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될 점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답변처럼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꼬리 질문, 계속적으로 뭔가 이 질문 다음에 또 이 질문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대답해야 될 때 지향해야 될 태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또 세부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하려거나 압박하려는 거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의 경우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질문이 들어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런 그 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질문을 충분히 다 듣고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요. 빨리 그걸 대답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급해 보일 수 있고요. 유연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한 템포 쉬어가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표정에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나 네. 당황했습니다. 이런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뭔가 궁금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표정과 태도로 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근거나 사례를 충분하게 제시하시는 건데요. 꼬리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답이 좀 불충분했을 때도 네,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추상적인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을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답이 좀 불충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조금 더 덧붙여서 충분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덧붙이는 yes, but 화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꼬리 질문에 대한 태도는 여러분의 평소의 인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내 의견 같을 수 없거든요. 조직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꼬리 질문을 참 잘 활용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입사 후 대학원 간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에요. 자, 우리가 입사 후 포부 얘기해 보세요. 1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일하실 건가요? 라는 그런 질문류에서 간혹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간혹은 아니고 좀 비중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대학원 진학을 두고 기업과 그다음에 지원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기업의 어떤 담당자들이 이런 대학원을 가겠다 계획을 밝히면
우리는 고학력자의 별도 전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석사와 박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전역으로, 그 전형으로 별도의 채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사 지원으로 이 사람들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식이나 어떤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뽑았는데 더 뭐 학교를 간다고 하면 왜 싫어하냐면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가 뭐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뭐 야간 대학을 가고 주말을 가더라도 에너지를 분산해서 쓰기 때문에 올인해서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회사의 인재 개발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조직의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이 아니라 이런 회사의 인재 개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수한 사람은 제가 우수 인력으로 성장을 해서 꼭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대학원 진학을 좀 이용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같은 패턴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5번 질문. 고시 준비를 오래 해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회사에서 공백이 긴 지원자를 왜 싫어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회사에서 공백이 길면 사람들 좀 꺼려 한대요. 왜 꺼려 할까요? 자, 일단 취업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열심히 뭔가 분투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절실함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조직에 대해서 좀 부적응할 것 같다. 자, 요거는 나이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이제 일단 고시 준비를 하고 오면은 남들보다 한 3살, 뭐 4살 많이 준비하면 5년 이상 준비하는데 이렇게 뒤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이 어린 상사와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눈높이가 높아서 여직 못한 것 같다라는 우려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고시 준비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블라인드 전형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블라인드 전형의 가장 최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어떤 스펙을 동일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된 스펙 아니라면 조건을 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가려진 상태에서 능력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이 제한에서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기업만 나이 든 사람들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고시 준비를 몇 년 하다가 채용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직하게 그걸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시를 많이 준비하시고 공백을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떨어졌잖아요. 실패 경험이잖아요. 이걸 숨기고 싶거든요. 라는 건데 사실 그거를 인생에서 3년, 5년을 드러내면 뭐가 있습니까? 그걸 드러내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고시를 한 번에 너도나도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이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패턴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기록을 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걸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를 어필하시라는 거예요. 고시 준비를 하다 보면 뭐 경영, 경제 과목이라든지 법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웬만한 전공자분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파트에서 법무 파트 혹은 뭐 총무 파트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지식적인 것들로 좀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려하는 게 대인관계
관계와 적응 능력인데 고시를 오래 준비한 사람 내향적일 것 같고 관계가 좀 서툴 것 같고 나이가 많아서 꺼려질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잘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나이 많은 선임이 있었을 때 내가 잘 뭐 이렇게 지냈던 경험 혹은 내가 나이가 많은 입장이었다면 상대방이 나이가 어린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를 내가 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나이가 어리고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어린 사람으로서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했을 때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미리 잘 예방을 해서 잘 지내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장점과 단점을 좀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방법 우리 쌤한테 들어볼까요? 네. 그 고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경험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로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개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어필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관련된 경험도 없고 전혀 다른 공부를 하다가 왔더라도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나의 장점이 있는지 혹은 나의 단점이 있는지를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것을 찾을 때 우리가 보통은 직무에 연결해서 그 직무가 갖고 있어야 될 장점을 먼저 찾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본인을 끼워 맞추죠. 그러다 보면 사례도 쉽지 않고 굉장히 진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을 어떤 수첩이나 이런 종이에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네, 직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장점이 있었지, 내가 뭘 잘하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단점도 한번 쭉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직무와 상관없는 뭐 요리를 잘한다, 뭐 운동을 싫어한다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마인드 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연결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 직군에 관련해서 가장 연관되는 장점이 무엇인지 2가지 정도만 선택을 하십시오. 이 내용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책임을 다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체계적이다, 대인관계가 좋다 이런 부분 어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나머지 장점들도 아쉽지만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가시고요. 단점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무직군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셔야겠죠. 네, 사무직군 종사자가 일 처리가 느립니다.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어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점을 찾을 때에는 오히려 관계 없는 것들을 여러 가지 찾으실 필요 없고요.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 정도를 찾으시면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직군과 연결해서 답변을 만드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사례를 덧붙이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본인의 사례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찾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무직군 궁금한 점까지 다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면접쌤을 우리 네. 선생님 저희가 총 4강을 했죠. 그렇죠. 4강 동안 네, 4가지 4강을 직군이네요.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영업 직무, 두 번째 생산 기술 직무, 세 번째 IT 직무, 그리고 네 번째 사무 직무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네, 면접이 참 어렵다 보니까 면접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꾸려봤었던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준비하실 때 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탄탄하게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꼭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